오늘은 매달 말 진행하고 있는 연금계좌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말일 날 계좌는 확인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네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도 7월 7일 날 올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 1월부터 연금계좌 성과들을 올리고 있죠. 4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번 보면 ETF로 운영하고 있는 IRP 계좌의 6월달 성과는 마이너스 0.01%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0.01이죠. 6월달 동안은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중반에 쭉 빠졌다가 좀 회복했네요. 회복해서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상반기 성과를 한번 보면 상반기는 2020년 6개월 동안 10.35%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하락했습니다. 꾸준히 계좌를 공개를 했으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022년에는 주식 채권이 다 폭락하면서 자산 배분형 펀드나 ETF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죠. 제 계좌 역시도 2022년에 마이너스 16% 정도 손실이 발생이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렇게 손실 나는데 자산 배분 괜찮냐? 제가 작년에 정말 그 질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꾸준히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실행을 했고 리밸런싱을 했고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도 진행을 했죠. 그 덕분에 2023년에 상반기에만 10% 정도 수익이 회복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의 성과는 어땠느냐? 2019년 1월부터 했으니까 3년 동안의 성과를 볼 수 있는데 3년 동안 누적 48%꽤 괜찮았죠. 보시면 쭉 우상향 하다가 코로나 때 한번 쭉 빠집니다. 코로나 때 한번 빠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무리 자산 배분 투자라 해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기간에는 같이 하락을 하지만 하락의 폭이 적다. 그리고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죠. ETF로 운용하고 있는 IRP 계좌의 4년 6개월 성과를 누적해보면 누적 39.5%이고 이걸 연한산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7.7%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익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하락장을 겪은 계좌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계좌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투자 손익, 여기 수익금이나 손실금은 정확해요. 이건 정확한데 문제는 수익률 계산이 안 맞아요. 수익률 계산이 왜 안 맞냐면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하고 있는데 이 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HTS에서 이제 검색한 거고요. 수익률을 미래에셋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실제로 연금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이 좀 넘죠. 2억 원이 넘는데 거기서 펀드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금액을 이 증권사는 인출을 한 것처럼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기초평가금액이나 기말평가금액에도 금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대출 금액을 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입금 출금이 펀드에 들어가고 나온 것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보면 여기 있는 수익률이 18% 나고 막 그렇죠 한 달 만에 이건 좀 안 맞습니다. 이 금융회사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제가 투자한 총 금액과 성과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게 나옵니다. 실제 제가 투자하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한 계산이 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성과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같은 경우에는 4년 반 동안의 누적 수익률 28.3%, 연한산 5.7%입니다. 연 단위로 보시면 18%, 5, 16, 그리고 마이너스 19.3, 그리고 올해 9.8% 수익이 나는데 IRP 대비해서 이게 왜 성과가 떨어지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금저축 계좌를 제가 펀드와 ETF로 섞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펀드를 하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펀드는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연금저축은. 그래서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제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펀드는 아무래도 리밸런싱이 굉장히 불편하고 ETF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구조의 펀드가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단위 성과를 보시면 2019년에는 18%, 17% 비슷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5.8, 9.0, 21년에도 두 자릿수 수익률 나왔네요. 그리고 22년에 연금저축이 마이너스 19%, IRP가 마이너스 16%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2023년
상반기는 뭐 나란히 10%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 비하면 뭐 하락폭도 양호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적 수익도 훨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이 더 수익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제 연금저축펀드 계좌예요. 뭐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오픈하는 건 무슨 리딩본도 아니고 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려놓은 거고, ETF들도 섞여 있고 펀드들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와 ETF를 혼합해서 자산 배분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증권사에서 조회한 수익률, 혹은 증권사에서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보내줘요. 이메일로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미래에셋 사용하고 있어서 미래에셋에서 레포트를 받은 거고, 6월 30일 기준 김성일님의 개인형 IRP 운영 현황 보고서입니다.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가입 일자가 2018년 12월 26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18년 하반기에 공부를 하고 분석한 다음에 2018년 말에 계좌를 가입하고 납입을 하고 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납입 원금은 매년 400만 원 혹은 300만 원을 꾸준히 납입했죠. 그렇게 해서 납입 원금이 되는 거고, 운용손익은 300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증권회사가 계산하는 수익률은 여기 수익률 있죠. 총 누적 수익금에서 총 투자금으로 나눠서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를 기간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단순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 계좌가 운영된 총 기간 가지고 연환산 수익률을 내요. 그러면 누적 16%, 연환산 3.45%.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익률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건 기하 수익률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금액 입출금 없이 동일하게 운용했을 때 성과를 본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전략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거고, 이거는 중간에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수익률은 이걸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투자자들은 이제 심플하게 수익이 300만 원 났고 지금까지 들어간 거 다 더해서 1900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수익률이 보여요. 그러면 뭐야, 이거 연 3%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예금하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회사에서 이런 금액 가중 수익률도 보여주지만 기하 수익률도 같이 보여주면 참 좋겠어요. 왜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따로 계산을 하고 있다. 제 계좌의 누적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여주는 거는 누적 16.5%, 그리고 제가 계산한 건 39.5%죠. 그리고 연환산으로 하면 3.4, 7.7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익률을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는 금액 가중 수익률이고 하나는 시간 가중 수익률인데, 뭐 어느 게 맞냐 하면 실제 포트폴리오의 성과 혹은 전략의 성과를 볼 때는 시간 가중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맞고요. 뭐 단순하게 그래서 수익금이 얼만데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금액 가중 수익률을 봐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 가중 수익률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도 있는데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인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